위기를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 박근혜 씨의 정치적 행태도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국회를 지금 깽판치고 있는 이 민노당 민주당의 행태, 특히 이번에 미디어법 통과할 때 일어났던 걸 딱 들여다보면은 아마 한국 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지 실감이 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투표를 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대로 투표하지 못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위험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왜 내란 혐의로 감옥에 가서 감옥 갔느냐, 그리고 한 사람 사형, 한 사람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았느냐. 그 일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1980년 5월에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군부가 집권 전략을 세울 때 골칫거리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소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국회가 소집하면 뭘 기대하느냐, 계엄령 해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계엄령 해제를 하면은 뭐 합동수사본부고 뭐고 계엄사령부고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등원을 막았습니다.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그것이 쿠데타를 한 것이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첩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좋다. 우리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니까 다행히 그 당시에 국회에는 애국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할 때 계엄령을 선포를 해놓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거예요.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기로 해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간첩 대통령의 지령을 받는 소수의 야당이 망치 들고 전기톱 들고 나와가지고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표결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계엄령 해제 안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연방제 절파 통일로 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은 바로 그 짓을 민노당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의회 쿠데타예요. 의회 쿠데타가 별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쿠데타예요. 의회 쿠데타의 핵심이 폭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에 부산 정치파동 때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헌병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타고 있던 차를 그냥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의회 쿠데타예요. 의회 쿠데타. 그런 짓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런데 뭐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해요. 대리투표를. 아니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이번엔 또 대리투표했다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대리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확정이 안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좌석 돌아다니면서 찬성표 던져놓은 걸 반대표로 누르고 해가지고 이 표를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표를 도둑질하는 거죠. 아니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플러스 찬성으로 찍어놓은 것을 그 컴퓨터로 요새 하니까 가서 그걸 반대로 돌리는 거, 이거는 뭡니까? 표 사기죠. 표 소매치기지. 표 절도죠. 그 짓을 한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정당방위라고 했습니다. 정당방위. 자, 아마 세계 정치사에서 이런 터집을 잡는, 이중 삼중의 터집을 잡는, 이것은 반인륜이죠. 반인륜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걸 반인륜이라고 합니다. 반인륜.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그럼 기업인은 뭐냐? 기업인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뭐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 민주당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위기. 더 큰 민주주의 위기는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한나라당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의 위기라는 뜻이죠. 국민의 위기. 어떻게 그런 폐륜적인 소매치기꾼과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하고 비슷해져 보세요. 비슷해졌다. 지지율이.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는 국회의 위기고 동시에 유권자의 위기입니다. 유권자의 위기. 이런 일이 일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련 국회의원들은 몽땅 제명입니다. 몽땅. 그 다음 몇 사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범죄행위거든. 그리고 국민의 위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거는 언론의 위기입니다. 언론의 위기. 이것을 냉정하게 하나의 범법 사실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지금 언론이 양비론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도 잘못, 민주당도 잘못.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맞춰서 사람의 선악 판단을 무디게 해버립니다. 양비론으로 가면 선악 판단이 안 돼요. 둘 다 나쁘다, 둘 다 좋다 하면 그 선악 판단이 안 됩니다. 선악 판단은 뭐냐? 네가 나쁘다, 네가 더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선악 판단이에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좌파들 또는 좌경적 지식인들이 항상 쓰는 용어 있잖아요. 강호순이나 뭐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오면은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 이래버립니다. 그자가 반성을 해야지. 왜 우리가 아무 관계 없는 성실하게 사는 내가 왜 반성을 합니까? 이런 언론의 위기. 그래서 오늘 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국회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 동시에 언론의 위기, 국민의 위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그런데 민주당이 이종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 이 전라북도 지사가 새만금 그 간척지를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감사 편지를 하나 썼답니다. 고맙다고. 뭐 당연히 고맙게 생각했을 때는 전라북도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데 감사 편지 썼다고 해서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 지사는 민주당원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당 소속 고위공직자가 군주시대의 충성서야 냄새를 풍기는 감사편지를 보낸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해당 행위는 뭡니까? 아니 이종걸이라는 국회의원은 자기 전라북도 지역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 국가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지사가 그 전북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당 행위다. 지금 야당이 대통령과 일전을 벌이는 데서 왜 그런 아구 편지를 쓰느냐. 이게 바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게. 또 이런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말을 해도 좀 점잖게 하지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의 의식은 뭐냐? 이종걸 의원이라는 사람의 의식은 뭐냐? 이건 뭡니까? 여기에 국익이 있습니까? 공익이 있습니까? 국익과 공익을 떠난 패거리밖에 없죠. 패거리. 민주당이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싸우니까 무조건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거죠. 그렇게 불리한 행동을 하면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봐도
오로지 불리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감사 편지를 쓰느냐. 이 사람 머리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가. 이종걸 의원 머리에는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국익도 존재하지 않고 공익도 존재하지.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 보면 양심과 이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